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과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합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확인해야 할 일정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시경제 스케줄이 두 가지나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매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에서 공개하는 바로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비둘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9월 인하에 대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연준 회의록을 통해서 이번에 나오게 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미리 보기 느낌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과 그리고 파월의 속마음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 통화 화폐 가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의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일까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달러 값어치가 높았던 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높았던 금리차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값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점쳐지게 되면서 이제는 금리가 높은 신흥국 통화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으로 다음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엔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미리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현재 9월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금리차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달러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기업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마트가 이 중국 징둥닷컴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지금 징동닷컴이 약 8%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항생지수 내에서도 10%가량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월마트가 징동닷컴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갖고 있었던 지분 5.19%를 전량 매각을 하면서 사실상 수익을 보지 않으면서도 매각을 했기 때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월마트는 8년간의 투자를 청산하고 약 1억 4,450만 주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월마트 같은 경우는 최대 금액 37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 자체는 산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24.85달러에서 25.8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이유로는 중국 쪽의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동시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부분들이 치열하게 가격 경쟁과 치열하게 다른 기업들이 마진 낮추기로 인해 서로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징동닷컴은 지난주에 저가 정책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나은 2분기 이익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소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알리바바, 핀듀오디오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극심한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나오고 있고요. 월마트 가격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처로 샘스클럽과 디지털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의 이 소비 수요 감소가 좀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관련 이슈도 있네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현재 포드 같은 경우는 3열 전기차 픽업 트럭을 현재 지연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생산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제 이것을 제외하고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에 생산할 것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을 배터리를 증가시킨다라는 목적으로 2025년부터 생산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대로 지금 현재 LG 엔솔이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쪽 배터리 계열을 미국 내 배터리 물량으로 돌린다라는 발표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캡처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결국 포드 쪽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배터리 쪽은 자국 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 청산 우려가 시장을 정말 뒤흔들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로이터 기준으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냈는데 약 57%에 해당하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지금 일본 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 2%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여태까지 못 올렸던 가격 지수를 이번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나온 것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빌미로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12월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달러 값어치가 낮아지고 엔화가 강세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BOJ가 이번에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일 뿐 아무래도 일본 경제 정책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첨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폭락장 이후에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듯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